네, 오늘 시장이 상승폭이 좀 올라가네요. 중국 쪽의 증시들이 상황이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항생지수가 3.8%까지 지금 상승세를 키웠고요. 상해지수도 2.2%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중국 쪽 상승세가 국내 증시의 상승도 폭을 조금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0.7%, 코스닥은 1% 이상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연말까지 좀 이런 상승 장세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개별주 흐름 좀 나오고 있고 스몰캡 좀 저희가 살펴보고 싶어서 오늘은 키움증권의 김학준 스몰캡 팀장 모셨습니다. 같이 얘기 좀 나눌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시장 상황을 좀 판단해 주십시오. 특히 이 코스닥 쪽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시장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11월 달에 어느 정도 이제 미국과 관련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자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제 장이 좀 반등을 했었었고 최근에는 약간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은 좀 다시 또 이제 개별주 종목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콘텐츠 쪽과 관련돼서 좀 이제 반등하는 모양새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불확실성 요소가 좀 남아 있긴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12월 달에도 당연히 이제 CPI가 나오게 되고 FOMC도 이제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불확실성 요소가 확실하게 좀 다 해소가 되어야지 박스권을 뚫고 좀 어느 정도 좀 반등하는 모양새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불확실성 요소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좀 약간 그 테마성 이슈들 중심으로 좀 이제 전환되는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현재 저희는 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마성 이슈에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말씀은 결국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테마를 잘 움직임을 캐치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우리 김 팀장님께서는 연말 또는 연초까지 주목해야 될 만한 테마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걸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근의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좀 이제 그날그날의 좀 뉴스, 이슈들에 따라서 업종 전체적으로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그날 어떤 뉴스가 나올지를 이제 살펴보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좀 이끌어왔었던 투자 테마들 어느 정도 힘을 못 받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업체들 역시도 똑같이 이제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반등하는 모양새들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관심주였었던 그런 테마들 중심으로 조금 더 포커싱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고요. 올해 내내 이제 특히 하반기 들어서 좀 좋았었던 이제 그런 테마라고 보게 된다면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로봇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건설 기계, 그런 쪽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외 쪽과 관련된 수출 관련된 호재들, 더불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그런 재건과 관련된 부분들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말 연초에 가장 센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두 테마 같은 경우에는 뉴스 플로우에서 봤었을 때 크게 이게 나쁠 만한 뉴스들이 없다라는 점에서 그런 테마들을 어느 정도 계속 좀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로봇이 연말 연초에 좀 강합니까? 그거 재밌네요, 그것도.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보통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체들 어떤 식으로 향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사업 계획을 잡을 때 로봇과 관련돼서 이제 사업 계획을 잡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흐트러지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작용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연초에 좀 더 많은데 작년부터 이제 삼성과 관련된 그런 로봇과 관련된 기대감들이 일찍 좀 반영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아까 방금 연말부터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건설기계, 변압기 쪽에 대한 관심 주문하셨고요. 그 외에도 이제 최근에 드라마, 웹툰, 뭐 컨텐츠주들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러면 좀 소개해줄 기업이 궁금한데요. 어디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는 이제 그 콘텐츠 쪽에 관련돼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교육 관련주인 멀티캠퍼스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멀티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삼성 SDS의 자회사로 이제 좀 알려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삼성 계열사 쪽과 관련된 거 외에도 다른 이제 대외 업체들과 관련된 이러닝 교육, 그다음에 직무 교육, 그리고 이제 정부와 관련된 KDT, 그리고 삼성과 관련된 사피, 그리고 이제 외국어와 관련된 OP 평가 등의 지금 현재 사업 부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업체에 소속된 그런 소속 직원들의 교육을 담당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닝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대로 보통 이제 이루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직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B2B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시적으로 일부 네네. 기간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형태들을 띠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내에서 받는 뭐 온라인으로 받는 교육들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걸 이 멀티 캠퍼스가 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결국엔 멀티 캠퍼스의 최대 강점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뭐 다량의 컨텐츠 보유 이런 걸로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멀티 캠퍼스는 기본적으로 연간 한 1,000개 이상의 콘텐츠들을 계속적으로 네. 생산을 하고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직무교육 그리고 이러닝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외부에서 이제 자료들을 소싱하는 경우도 존재하긴 하지만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이런 콘텐츠들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매출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특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콘텐츠들은 교육에 특화된 콘텐츠이기 때문에 네. 다른 콘텐츠들 대비해서 좀 더 훨씬 더 퀄리티가 높고 이제 밸류가 높은 콘텐츠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들이 생성이 돼서 활용이 계속되면 될수록 영업 레버리지가 나타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멀티 캠퍼스의 실적 추이를 살펴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같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실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끼칠 수 있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거는 매출액이죠? 지금 그래프가 나가고 있는 거는. 네, 매출액이 맞습니다. 올라갈수록 영업이익률도 지금 영업이익률 나오네요. 12%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니 23년 추정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컨텐츠 만들어 놓으면 이거 계속해서 틀어주면 되니까 이익은 계속 높아진다. 이걸 틀어줄 곳만 많아진다라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분기에 일단 최대 실적 나왔습니다. 향후 실적 전망까지 같이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표가 나가고 있으니까. 네. 실적 전망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일단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 12%까지 달성하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4분기에도 저희가 추정한 상황에서는 크게 3분기에 다르지 않은 네네.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이제 IT 직무교육과 관련된 매출들이 매출 성장에 꽤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금융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판교 쪽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코딩과 관련된 직무교육들을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실적의 근간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기존의 이제 정보 관련된 KDT라든가 네네. 사피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질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직무교육 쪽에서도 물론 이제 내년도에 인원 감축과 관련된 우려가 존재하긴 하지만은 직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원들이 감축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원의 스킬을 더 올리기 위한 그런 교육들이 같이 함유가 돼야 된다는 점에서 인당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들이 추가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직무교육 쪽의 성장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20% 정도에 가까운 실적 성장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현재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12%가 넘는 수준까지 기록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멀티 캠퍼스의 주가가 제일 좋았을 때가 2021년 하반기쯤이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굉장히 극에 달했을 때 이때쯤부터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들 늘면서 멀티 캠퍼스도 주가가 좀 많이 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일단은 2020년도에 보시면은 오히려 그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네네. 이제 그 직무교육이 아무래도 비대면이 같이 포함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그 직무교육이 이제 네. 막히면서 직무교육이 막히면서 매출액이 급감을 했었다가 최근에 이제 2021년도, 2022년도 들어서면서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많이 비대면이 대면으로 조금 네네. 일부 전환됨에 따라서 실적이 더 회복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고의 주가가 54,0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네. 한 37,000원대고 그러면 이전 고점까지 회복을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네. 보고 있는 것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너무 쌉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실적 베이스로 보더라도 올해 기준은 7배 정도 수준에 불과한데 지금 현금까지도 950억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금을 감안해서 봤었을 때는 지금 사실상 그 영업과 관련된 가치 평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멀티 캠퍼스라는 회사, SDS의 자회사고 회사들의 어떤 교육 컨텐츠 만들고 공급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 앞서 이제 로봇 관련 얘기를 좀 하셨단 말이죠. 네. 로봇이 연말하고 연초되면 좀 강세를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로봇 관련주 하나만 더 소개하고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로는 이제 SPG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SPG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모터 쪽 만드는 네. 회사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제 장비라든가 가전 쪽에 들어가는 모터 중심으로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2017년가부터 이제 감속 기어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좀 더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내에서 SPG 같은 경우에는 유의하게 감속 기어 관련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장한 SBB테크랑 똑같이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는 하모닉 드라이브라는 감속기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이것을 이제 뒤따라가는 업체로서 SPG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업체들, 대기업들의 지금 레퍼런스들을 계속적으로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제품들이 나오게 됐었을 때 SPG의 감속기가 채택될 가능성이 향후엔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협동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용 로봇들이 계속적으로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SPG가 갖고 있는 커스터마이징 능력들이 거기에서 빛을 발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모터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의 손상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향후에 로봇을 통해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동 로봇은 이제 흔히 말하는 공장에서 생산할 때 사용되는 로봇을 저희가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하고요. 서비스 로봇은 우리가 가게나 이런 데 가서 실제로 서빙해주고 이런 로봇들을 서비스 로봇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이제 약간의 그 혼동이 있긴 한데요. 네네.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함께 작업하는 로봇이 협동 로봇입니다. 아, 그렇게 정의하는 네, 게 그렇게 맞군요. 정의한 것이 맞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협동 로봇이 같이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제 실제 사람의 실생활에서 쓰여지는 로봇들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교차점이 좀 있긴 합니다. 감속기를 하고 있는 SPG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요. 이제 연말이나 연초 되면 기업들이 1년 계획 또는 장기 계획을 새로 세우면서 로봇을 얼마나 도입할지 또 어느 현장에 도입할지가 결정되면 로봇주들의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SPG는 이제 아까 커스터마이징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맞춤형으로 제작해 주는 기술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SPG는 저희가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두고 고민을 하면 될까요? 주가 그리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네, 사실 이제 로봇주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이 지금 보게 되면은 밸류에이션이에요. 네, 로봇주가 아무래도 갖고 있는 것들이 매출이 지금 규모가 그렇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아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긴 한데 S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터 부분과 관련된 매출액이 어느 정도 좀 회복된다라고 가정하는 시점이 단기간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최고가를 이제 뚫기 위해서는 다른 모멘텀들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네, 그와 관련된 감속기 부분들이 좀 이제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의 김학준 스모켓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